안녕하세요. 서민 입장에서 재테크 이야기하는 서민테크입니다. 저는 미국 주식 7억, 한국 주식 2천만 원 투자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하락장 때 전 재산 1억 2천만 원을 세배 레버리지 FNG에 베팅하여 500%의 수익률과 6억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덕에 4억은 배당주에 투자해서 월 3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었고 회사를 퇴사하고 파이어족으로 살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마이너스 3천만 원부터 시작했지만 자산을 남들보다 빠르게 불려서 파이어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남들보다 부자로 가는 고통의 길을 열심히 뛰어갔기 때문입니다. 특히 남들보다 더 많은 투자금을 만들기 위해 회사 끝나고 배달 부업해서 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줄여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월급 300만 원 회사를 다녔지만 부업으로 200만 원의 추가 소득을 만들었고 생활비 50만 원만 써서 월 450만 원의 저축을 4년간 해왔습니다. 사람들은 투자 소득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고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노동소득입니다. 투자 소득은 보너스일 뿐 남들보다 월 저축액이 높은 사람이 파이어족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시드머니가 적은 사람은 백날 투자를 해봤자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저축을 많이 해야 된다는 말에 대해서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천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실천을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서 돈을 못 모은다. 결혼하면 애 때문에 돈을 못 모은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돈을 모으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하고 싶은 욕구와 편안함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못 버리는 이유는 가난을 탈출하고 싶은 절실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절실한 마음이 없다는 것은 가난으로부터 비참함을 느끼지 못해봤기 때문입니다. 현재 삶이 살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고통스럽게 돈을 모으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머리로는 열심히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 실천을 하지 않는 자기를 원망하거나 현재의 삶에 대해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파이어족이 되는 것도 좋지만 파이어족이 되고 싶은 절실함을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삶이 고달프지 않은 현재에 대해 만족하고 감사함을 느낄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은 계층 이동을 하지 않고 서민으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파이어족이 되는 것은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파이어족이 되는 행동을 못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지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고 자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행복은 경제적 자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본인의 능력이 50인데 자꾸 100의 삶을 지향하고 원하는 것은 욕심이고 욕심 곧 불만족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말이죠. 제 주위에도 결혼하고 애를 낳고 잘 살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자기도 파이어족이 되고 싶다고 삶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처럼 그런 배달 부업하고 소비를 아끼는 고통부터 감수해라 라고 하면 그런 고통은 또 감수하기 싫다고 합니다. 사실 제 친구가 이런 이유는 다 있습니다. 결혼할 때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아서 신축 아파트 전세에 들어가서 살고 있고 맞벌이 부부로 현재 삶을 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저축을 못해서 노후가 걱정되지만 현재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저는 이 또한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을 이루고 화목하게 사는 것 자체가 행복한 일이기 때문이죠. 저는 경제적 자유를 얻은 대신에 그런 가정을 얻지는 못했기에 어떤 삶이 더 행복하다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삶을 진정으로 원하는지에 대해 깊이 고찰하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그 뒤에 따라오는 안 좋은 결과에 대해 인정을 하고 감수하며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것을 본인의 행복으로 최우선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돈에 대한 스트레스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결혼을 해서 돈이 없기 때문에 힘들다가 아니라 난 돈이 없어도 가정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행복한 가정을 편안하게 유지하고 싶으면서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한 고통의 길은 가고 싶지 않은데 부자는 되고 싶다라는 것은 너무 이치에 안 맞는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공부 안 하는 대부분 학생들이 서울대를 못 갔다고 망연자실하는 것과 같습니다. 서울대를 못 갔다고 불행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서울대를 갔다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위해 현재의 편안함을 버리고 고통의 길을 갈 수 없다면 현재에 대해 삶을 만족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인생을 현명하게 사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나에 대해 고민을 해보고 잘 아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내 그릇은 어느 정도인가를 아는 사람이
위험한 투자를 하지 않고 본인만의 그릇 안에서 안정적으로 꾸준히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항상 내 그릇보다 높은 수익을 내야 된다는 욕심 때문에 남들이 좋다고 하는 잡주에 투자하게 되는 것이고 하락의 공포를 견디지 못하고 손절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추구하는가, 그리고 추구하는 삶을 내가 이루어낼 수 있는 열정과 실천력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추구하는 삶이 내 열정과 실천력과 맞지 않는다면 추구하는 삶을 조정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지 돈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제가 만약 좋아하는 게 무엇이고 어떤 걸 할 때 행복해야 하는지 몰랐다면 경제적 자유를 잃은 현재가 행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7억, 월 300만 원으로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행복하게 살 수 있냐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큰 평수에 좋은 집에 살 필요도 없고 쇼핑을 좋아하지 않아서 생활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다. 회사 안 가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드라이브를 하며 유튜브를 만들며 사는 것 자체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적당한 금액으로 파이어족이 된 것이죠. 만약 제가 서울집에 살고 싶고 더 많은 것들을 빨리 얻어서 누리고 싶었다면 회사를 다니면서 전재산 7억을 성장주에 투자했을 것이고 배달 부업으로 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줄여 예전에 해봤던 부자로 가는 고통의 길을 더 열심히 갔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돈은 앞으로 적게 벌더라도 목표했던 월 현금 흐름을 달성했기에 파이어족을 선택한 것이죠. 이처럼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이고 그에 따른 결과가 목표에 부합할 것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행동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꼭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강박을 가지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 길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 가지지 못한 것만 보고 불만하지 마시고 현재의 삶에서 긍정적인 요인을 찾아 만족하고 감사함을 느끼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